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들어온 중요 소식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또다시 소해상으로 4발의 방사포탄을 쏘아댔습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북한은 정찰위성을 반드시 4월 15일 이전에 우주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특히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순전히 북한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찰위성, 즉 군사위성을 본 궤도에 올려놓고 완벽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중장거리 미사일 모두 갖추고 이제는 이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우주위성, 즉 정찰위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발사할 겁니다. 이 소해에서 방사포 훈련을 한 것은 지금 이민군 부대들이 훈련에 돌입해 있습니다. 아직도 동계 훈련이 끝났다는 이야기도 없고 봄철 훈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 방사포, 대형 방사포가 아니라 일반 방사 타격 훈련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소해 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이제 반드시 국지전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 군사적 도발, 결코 ICBM을 쏠지 몰라도 핵실험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소해상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듯한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안 좋다는 데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김정은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엘리트 집단이 지금 코너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위사령부, 보위부, 당조인의 간부들에게까지 제때 공급물자가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금은 겨우 주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식품이라든가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급받은 생필품을 생산하는 국영 공장들에도 지금 원료 자재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때 생산하지 못합니다. 북한에 있는 이 생필품, 칫솔, 치약, 속옷으로부터 시작해서 북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이런 생필품들도 바로 평성시장이나 통일거리 시장, 그리고 함흥, 장마당 주위에서 중국에서 들여왔던 원단을 가지고 만들어서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처럼 지금 북한의 시장 장마당들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마당 주위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들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원단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장마당에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2년 동안 국경 봉쇄가 되면서 생필품도 끊기고 원자재를 들여오는 것이 다 끊겼기 때문에 지금 아비규환에 빠진 것은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겨우 강냉이에 감자로 끼니만 연명하고 있는 북한인 것입니다. 된장 간장도 없어서 이 지방에는 소금만 있어도 그것도 고급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김정은,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국경도 완전히 닫혀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도 김정은은 전 세계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쏠려 있고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대만에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는 미국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올려놓던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미사일 발사를 2차례 하자 미국도 이제 다시 관심을 북한에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도발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서해상에서 군사적 도발, 즉 국지전과 같은 이런 도발을 할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사포도 서해를 겨냥해서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를 쏜 것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서해 바다는 우리 용해 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형 방사포가 아닌 40km에서 60km 나가는 이런 일반 방사포를 발사한 것 같습니다. 이 중단거리 방사포들이 바로 서해안 일대에 엄청나게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이번에 김정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면서 아마 엄청난 교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제 세계 2위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가진 러시아가,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4주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킬로미터 진격도 못하고 아직 키이우나 또 마리폴도 아직 함락도 못하고 벌벌 개는 걸 보면서 김정은도 아마 한심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최고의 전력을 가진 러시아군이 저렇게 쩔쩔매고 있을까?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군사 장비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진격을 왜 못하고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군 병사들의 사기 조화도 있지만 기본 러시아 군대가 가장 큰 그 실수는 바로 전략 보급 물자가 제때 보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푸틴 대통령이 8명의 장성을 무자비하게 숙청해 버렸겠습니까? 뭐 북한처럼 총살은 하지 못했더라도 다 모두 해임시켰다고 합니다. 8명의 장군들, 이 작전을 지휘하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휘했던 그 장군들, 러시아 국방부의 전략 물자를 보급하는 그 부서의 장군들을 모두 전격 해임시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탱크가 진격 못하고 64km 구간에 달하는 그 막대한 탱크와 장갑차들이 서버렸던 것은 바로 연료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이다. 연료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에게까지 보급되는 식료품까지도 제때 보급되지 않아 배고픔에 시달렸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식료품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21세기 지금 현 시대 전쟁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미국이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치렀지만 배를 고파서 전쟁을 못했다는 소리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대는 그 전략 보급품을 장군들과 장교들이 모두 팔아서 사리사욕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성들과 장교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이 장교들과 장성들은 이것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에 보탰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에게 들어가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연료, 가장 중요하죠. 이 연료도 모두 빼서 다 팔아먹었다는 것이 불통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러시아 국방부의 종찰총국 고위 장교들과 총참모부 고위 장군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